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지금 두 번째 영상 이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는데 빠르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질문 주신 내용이 요번에 마카롱 님이 보통 이제 단기, 중기, 장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기간을 표현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단기, 중기, 장기라고 쓰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에서 쓰고 있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표현이 있고, 주식시장에서 특히 개인들이 쓰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쓰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원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론 개념대로 금융시장에서 쓰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좀 먼저 접근을 해보고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이 아주 좀 큰 포괄적인 의미이고,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은행이라던가 뭐 이제 증권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뭐 이제 여신이라던가 뭐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나눠지는데, 금융에서 단기 상품, 중기 상품, 장기 상품이라는 거는 일단 단기 상품에 대해서 개념을 딱 나눠보면은 1년 미만의 상품을 단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채 중에서도 1년 미만의 상품을 이제 기업 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1년 이상을 이제 회사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기간만 다르고 이제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단기라는 개념을 1년 미만의 상품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은행, 뭐 이제 예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장기라고 반대로 가장 긴 장기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과세라던가 비과세 혜택 받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종신 상품이 있겠죠. 평생 가는 거.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보험 상품, 연금이라던가 생명보험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년짜리, 20년짜리 아니면은 그러니까 종신 상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상품이라고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와 장기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중기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상품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 상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상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리한 투자 상품들을 이제 꾸려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마다 이제 장단점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장단점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기간에 대한 부분과 이제 수익성, 그리고 이제 위험성, 리스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기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기간이 짧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죠? 뭐 장기적인 상품보다 복리 효과도 없고, 단리 효과에다가 그리고 이자도 뭐 2년짜리, 3년짜리보다는 당연히 1년짜리가 더 낮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품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진다면은,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단기, 중기, 장기는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단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스캘핑이죠. 스캘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바로 추격무에서 해서 뭐 한두 틱 먹고, 아니면 그 추세를 바로 그냥 먹고 과열 나오는 거, 예, 그런 걸 바로 먹고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단기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이거는 이제 약간 개념이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종가 베팅이라던가, 그래서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뭐 갭 뜨는 거, 다음날 상승하는 걸 먹는 거, 자 이것도 역시 단기 투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본다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만나는 단타 짧게 들어가세요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추세를 먹는 전략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라는 게 장기, 단기 뭐 이렇게 추세가 나눠지는데, 가장 단기 추세로 나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일 이평선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 이평 지수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단기간점에서 봤을 때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돌리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간을 두고 본 다음에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면서 좀 보는 거고,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단기간점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보통 뭐 이제 빠르면은 이제 하루 이틀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주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것부터 이런 짧은 매점 자리에 들어가서 방향성을 보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한 2, 3일 내에, 네, 아니면 이제 뭐 일주일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단기 투자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단기 말고 이제 중기와 장기가 나눠지는데, 중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기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스윙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스윙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스윙이 뭐냐면은 이제 방망이를 이제 휘두른다는 건데, 주가라는 게 이제 이런 파동이 나와요. 어느 종목이든 간에, 네, 어느 기간이든 간에 이런 파동이 나오는데, 스윙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하단 추세에서 거의 저점이 왔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상단 파동에서 파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윙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몇 개 하나 좀 들어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윙 매매 중에 하나가 신일전자라고 있어요. 이제 얘네는 이제 선풍기 날개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과거에는 이제 선풍기 날개를 팔다 보니까 여름 수혜주로 뽑히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런 계절 주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 주기로 해서 이런 파동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수익 매매로 접근한다면은 뭐 겨울에 잡아가지고, 네, 겨울 빠질 때 매수를 했다가 다음 내년 여름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 이제 이런 게 이제 수익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중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기준이 애매한 게, 지금 이런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기 때문에 한 주기가 6개월 주기로 돌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파동이 6개월짜리 파동이 있는 반면에 이것보다 더 짧은 파동도 있고, 반대로 더 긴 파동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전기 전자 업종 아니면 해운 업종,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자동차, 뭐 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상당히 길어요. 뭐 이게 뭐 2년짜리, 5년짜리, 길게는 뭐 3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정확히 정의를 6개월로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이것보다도 더 짧은 매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6개월보다 더 빨리 나타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있겠죠. 테마주들 뭐 정치 테마나 이런 것도 순환매가 돌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반짝 테마 돌았다가 빠지고, 다음 또 테마 돌았다가 빠지고, 자, 이러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기술적 눌림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자,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6개월보다는 더 짧게 돌아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수익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는 이제 흔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존버충, 네, 존버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존버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때까지, 마치 삼성전자처럼 쭉 성장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이제 계속 존버하면서 들고 가는 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나오는 배당을 받고, 주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상장 폐지는 당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장기 투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관점으로 어느 종목을 들어갈 때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당주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GKL인데, GKL도 보면은 지금 왜 제가 이 종목을 배당주로 선택했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 말은 즉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크게 매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제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는데, 연간 매출을 보면 한 5천억대에서 4천억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매출 예상 실적이 좀 빠지는 부분인데, 원래는 5천억대에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주가에 대한 박스권이 확실하다는 거고, 이 박스권이 지금 2만원대에서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4만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2만원 깨진 건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제외를 한다면은, 얘네를 이제 배당주로 본다면 꾸준히 매년 배당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배당을 얼마나 챙겨가냐 봤더니 매년 3%대, 4%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뭐 요거 말고 이제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서호전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배당이 3%, 4%, 2%, 3%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실제로 매출을 내는 만큼 배당을 챙겨준다라는 겁니다. 자, 6%를 준다라는 거는 지금 500원, 700원, 900원, 그리고 1200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매출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만큼 배당을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기보다는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성장해 온 게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또 돈을 못 벌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쟁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재투자를 한다던가 신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쟁겨놨다가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을 때 이걸로 유지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많이 챙겨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을 많이 챙겨주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그 기업이 그 해에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장기 투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존버해서 사업성을 보고, 얘네는 지금 뭐 시총이 뭐 지금 몇 천억짜리가 아니다, 내년에 한 몇 조 원은 될 거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관점으로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가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단기로 들어가세요, 중기로 들어가세요, 장기로 들어가세요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딱 금융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준만의, 자기 나름대로의 짧은 관점, 그리고 중간 관점, 긴 관점으로 나눠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나눠 드려봤고, 그래서 카톡방이나 이런 주식 대화방에 들어가면은 뭐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그 사람이 그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이제 스캘핑 관점인지, 아니면 하루 이틀 보는 건지, 아니면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추세에서 요번에 눌림자리 깨지 않고 추세 타는 것을 보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카롱님이 단기, 중기, 장기 기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참고해서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스톡리스님이 딱 말한 게 맞는 거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식의 단기를 말하는지, 어떤 식의 중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장기를 말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중기, 장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